안녕하세요. 이장우 교수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라 하면은 위협 요인은 피하고 기회 요인은 잡고, 이게 이제 전략적 선택이죠. 이 산업의 혁명적 변화 시대에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잘 하려면은 산업혁명의 동력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첫 번째 비밀이죠. 산업혁명은 기술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장과 사람이 함께 끌고 가는, 그러면서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불확실하다, 미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 시장, 사람의 이 변화를 1차, 2차, 3차, 4차 다 이렇게 이 공진화 과정을 거친 것이죠. 2차 때를 볼까요? 이 기술은 전기 에너지와 대량 생산이죠. 시장은 대량 소비. 우리가 이미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규모가 클수록 좋고 범위, 테레비를 만들면서 냉장고도 같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 모든 공정을 다 만들고 한 공장 안에 만들고 다각화하는, 이게 심하면 또 이제 문어발식 다각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이거는 그만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경제성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다음에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관료제죠. 100명 관리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1000명, 10,000명도 관리를 할 수 있죠. 관료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지만 대량 인원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관료제입니다. 그 관료제 아래에서는 이 단합과 효율을 중시를 하죠. 통제와 효율.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는 것인데,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자본주의를 우리는 관리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매니지먼트, 제 전공도 이제 매니지먼트인 거죠. 그래서 생긴 겁니다.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매니지먼트고, 그 매니지먼트 하에서 굴러가는 자본주의가 관리자본주의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화는 기술, 시장,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모습의 자본주의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어떤 동력으로 움직일 것이냐.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보실까요? 기술은 많이 아시다시피 IoT서부터 빅데이터, AI, 로봇,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시장 보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이 되고, 이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받고, 롱테일이라는 시장이 등장하고, 또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일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놀 줄 아는 인간. 그래야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창의성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주지, 가치관도 자율, 자기주도, 협력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돼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2014년만 해도 국내 오프라인 시장, 이건 한 1,000조, 930조 정도 돼요. 1,000조. 그다음에 온라인이 한 54조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해서 한 시장이 한 15조 정도. 그 15조 되는 시장이 2020년 가면은 지금 오프라인 규모인 1,000조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불과 2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택시, 에어비앤비, 직방,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가 그렇게 큰 사업으로 커진 것이죠. 다음은 이제 글로벌 서비스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다보스 포럼의 큰 화두였는데요. 여태까지는 제품과 공장을 가장 싸고 좋은 지역으로 옮겨갔잖아요. 우리 휴대폰 공장, 자동차 공장 전 세계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얻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텔레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국경 이동 시대가 온 것이죠. 좋은 디자인을 이스라엘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이너한테 주문을 해서 일주일 만에 받아낼 수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인도의 그 상냥한 아가씨의 그 음성 서비스를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사람 몸은 여기 있지만 전 세계에 시장이 열린 거를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국민이 돼야 된다. 네. 이민을 가는 이런 국민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국민.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혁파를 해야 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롱테일 시장이에요. 여태까지는 이 표준화된 제품, 상위 20% 제품만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해서 대량 유통을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데, 이제는 특화 제품. 물량이 뭐 1년에 뭐 몇 개가 안 되더라도 이거 싸게 만들고 싸게 유통할 길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80%, 과거의 80%가 우리의 시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은 이 소공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몇 개 안 만들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다음에 1인 마케터가 유행하잖아요. 이제 남의 노래 팔아주는 사람, 커버송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 서비스가 1등이죠. 제이 플라라고 하는 커버송 가수, 아시는데 유튜브 그 고객 수가 1,000만이 넘었죠. 1,000만이 넘으면 아마 수십억의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롱테일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생각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본질이 20만 년 전 동안에 변해도 많이 변했겠죠. 근데 최근 변화를 보면은 일하는 인간이 아마 훌륭한 남편감이지 않아요?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그래요. 도구를 만들고 일하는. 지금은 인기 없는 남편감 아닌가요? 놀 줄 아는. 그러면서 또 돈도 잘 벌면 좋죠. 아마 우리 그 방탄소년단이 아마 그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놀이하면서도 뭔가 만들어내는 인간 유형이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깝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어머님들은 우리 아들은 나하고 조금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도 바뀌잖아요. 옛날엔 수직, 통제, 규율, 성실, 복종. 근데 이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열정과 창의를 못 끌어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수평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줘야 되고 자기 주도와 협력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다루는,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시장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아까 관리 자본주의를 말씀드렸죠. 통제, 효율. 이제는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협이라고 하면은 일자리 소멸, 또 세계 갈등과 전쟁까지도 마윈 같은 기업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이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많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의 위험 요인은 그 모두의 처음에 손을 들으셨듯이 이 많은 우리의 위협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불안한 모습만 봐가지고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적 물적 능력을 보완해줘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로봇이 하고 인간은 안전하고 즐거우면서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새로운 또 밝은 미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회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그 기술, 시장,
사람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공진화를 하면서 예측 불허의 변혁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가 되고 그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분명히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경을 딛고 새로운 기회 쪽으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밝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의 운명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그 전략적 준비를 잘하기를 좀 바라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하는 이 성공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공 방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